그러면 지인인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지인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힘드니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혼소송, 가사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팁이죠. 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좋은 이혼 변호사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는 것은 다른 법률 분쟁의 경우와는 다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잘 아는 변호사, 그리고 지인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혼인 생활의 은밀한 부분, 그리고 자기의 밑바닥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치부를 보여준다는 그런 기분일까요? 그래서 지인이 아는 변호사를 또 찾아가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 사생활이 제 지인에게 들려질까봐,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혼의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때, 그럴 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인 소개로 왔을 때 상담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 100%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건의 핵심이 바로 본인의 귀책 사유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자기를 아예 모르는 그런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인인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지인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힘드니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혼소송, 가사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팁이죠. 그러면 이혼소송, 가사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팁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팁은 두세 명의 변호사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매우 쉽죠.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두세 개를 선정해도 좋고요. 아니면 법원 근처에 가면은 정말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군데를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변호사가 편하고 믿고 내 말을 다 할 수 있고 잘해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결정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처음 소송하시는 것이라면 최소한 두세 곳에서는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팁.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소송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팀장 등의 그 명칭을 단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상담하는 경우들이 은근 있거든요. 근데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그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호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특히 이혼은 그 가정생활의 그 내밀한 곳까지 변호사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사람을 끼고 얘기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과 상담을 하는 건 쉽지만 변호사를 만나기 좀 어려운 곳이라던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무장들과 얘기를 하고 변호사와는 짧게 얘기하는 곳, 이런 곳보다는 변호사와 길게, 변호사와 전부 사건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팁 세 번째, 유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세요. 통상 유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유료 법률 상담보다 무료 상담이라는 곳이 눈에 먼저 들어올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무료로 뭔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료 상담을 추천드리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 대부분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경우보다는 사무장 또는 팀장이 상담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요.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은 변호사이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마음에 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유료라도 꼭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유료 상담이 상세한 법률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도 사람인 이상 의뢰인에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깊은 상담을 하는 것을 무료인 경우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역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루에 재판도 참석해야 되고 서면도 작성해야 되고 의뢰인과 상담도 해야 되고 1분 1초를 쪼개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료 상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때 별다른 처방이 없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법률 지식에 대한 문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료 상담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팁 네 번째, 의뢰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최소한 3년 이상 변호사인지, 그리고 이혼 내지 가사법 사건을 상당수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등록으로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등을 등록한 변호사라면 우선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에 30건 이상의 이혼 내지 가사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처럼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호사의 그 전문이라는 타이틀은요, 해당 분야의 20건에서 3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했을 때, 그리고 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했을 때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는 딱 2개의 전문 분야밖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가사법 전문 변호사 내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런 전문성이나 경험은 개인 블로그나 홍보 매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요즘은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은 홍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온라인 매체로 본인을 홍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잠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요? 승소율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정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변호사님 승소율이 얼마나 되세요? 이런 거 많이 질문 받거든요. 그런데 일부 승소라도 이을 것이 100%인 소송만을 수임을 한다면 승소율 100%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소율 100%인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심장수술의 성공 확률이 20% 미만이고 맹장수술의 성공률이 98% 이상인데 수술 성공률로 좋은 의사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심장수술의 경우에는 그냥 수술의 성공 확률이 그냥 낮아요. 그리고 맹장수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은 수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률로 그 의사 선생님의 실력을 증명할까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승소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겨야 실력 있는 변호사고 좋은 변호사이지, 어느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맡아가지고 승소한 경우, 이 경우에는 결과만 가지고 좋은 변호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팁 5번째, 공감해주는 변호사 찾기, 내 삶을 이해해주는 변호사 찾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사소통입니다. 이혼 소송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지 법원에 정확히 설명하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법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공감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겠죠. 힘들게 지켜오던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는 과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문제점을 알아주는 그러한 변호사와 소송을 하는 것이 의뢰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법적 이혼 사유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혼 후에 생각보다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부부가 노력을 해서 극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이혼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이혼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혼 상담을 처음 했을 때 의뢰인은 배우자가 지금 바람 초기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바람 초기고 약간 썸만 타는 관계를 하더라도 혼인기간 그 부정한 행위를 한 케이스에 속하기는 해요. 이거 이혼 사유죠.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사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물론 불륜은 그냥 핑계거리였던 거죠. 근데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했을 때, 심지어 부부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그분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해드리니까 좀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 의뢰인의 배우자분은 바람 초기에 걸린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썸만 타는 관계였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의뢰인은 본인의 결혼 생활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장래까지 고려를 해서 이혼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고 나서 생각보다 이혼 소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륜이 하나의 이유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부부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혼을 한 이후에 삶을 판단을 하고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이혼 변호사 찾는 팁 5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혼 소송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한 신중한 결정에 좋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혼 변호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러한 팁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최병TV의 최선혜 변호사였습니다.